이방원과 신덕왕후. 두 사람의 악연은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을까요? 때는 1350년대 중반, 고려 후기 공민왕 시절. 고려의 귀족 신천 강씨 가문에서 어여쁜 딸이 한 명 태어납니다. 훗날 이성계의 아내가 되는 신덕왕후 강씨였죠. 이 당시 이성계는 어땠을까? 수도 개경에서 멀리 떨어진 함경도 변방 출신이지만 정말 이 수많은 전투에서 왜구와 홍건정을 무찌르면서요 이름을 날리는 라이징 스타였죠. 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어땠을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로맨스. 또 한 이야기가 로맨스인가요? 이제 신덕왕후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을 때였죠. 저 멀리서 한 남자 이성계가 몹시 갈증난 얼굴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네요. 목이 말라 그런데 물 한 바가지 좀 떠주시오. 그 말을 들은 신덕왕후는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은 조금 튕기지 않았을까? 어떻게? 안 되는데요? 안 줘? 죄송한데. 처음에 안 줘. 우물 주인이세요? 어이, 왜? 아니, 제 바가지는 드릴 수가 없는데요? 물을 건네주기 전에 이런 행동을 합니다. 신덕왕후가 물을 와. 떠서 버들잎을 띄었다. 급히 마시면 속이 상할까 걱정되어 그랬습니다. 야. 배워야 지금 많이 다른데요? 되니까요. 지현 씨 지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배워야겠네요. 이게 이렇게 하면 진짜 좀 감동, 그죠? 그쵸 그쵸. 멋있다. 네. 이처럼 현명한 신덕왕후는요 이성계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고요. 두 사람은 결국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신덕왕후는요 신혼의 단꿈에 젖어 알콩달콩 이거 할 틈도 없이 이성계에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돼요. 내 아들을 좀 데려올 테니 부인이 좀 맡아주시오. 이유는 개경에서 자기 아들을 좀 공부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그 아들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방원? 네, 이방원? 맞아요. 여러분, 그 아들이 바로 이성계의 자식 중에서 가장 영특한 8살 이방원이었습니다. 당시 20살 전후였던 신덕왕후와 이방원의 나이 차이는 11살 정도. 뭐 아들보다 뭐 어떻게 보면 동생뻘에 가깝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새 아들을 갑자기 키워야 하는 이 신혼의 신덕왕후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아요? 최악이에요. 최악이에요. 네, 지금 마음으로는 사실 말이 안 되죠. 자, 신덕왕후의 심정을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찌 내가 낳은 아들이 되지 않았는가. 그 정도로 신덕왕후는 비록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니었지만 영특한 이방원을 아주 살뜰히 챙깁니다. 이방원은 신덕왕후의 보살핌 아래 고향인 함경도 동북면에서는 받을 수 없는 엘리트 교육까지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글 공부하더니 어이구야 초고속으로 과거에 급제합니다. 대단한데. 자, 이성계는요 전국에 이름을 날린 뛰어난 장수였지만 집안에 공부 좀 하는 그 문신 관료가 없는 걸 내내 아쉬워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이방원이 어린 나이에 가문 최초의 과거 급제자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내 신덕왕후에게 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너무 고맙죠. 맞아요. 실제로 신덕왕후와 이성계 사이의 그 금술도 참 좋았어요. 첫째 딸 경순공주와 첫째 아들 이방번, 둘째 아들 이방석까지 신덕왕후는 일녀 이남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이성계에게 안겨줬습니다. 한마디로 신덕왕후는요 넝꿀째 굴러들어온 진짜 복덩어리 아내였던 것이죠. 그런데 네. 조선 개국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급격히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은 이성계의 장남이나 조선 건국에 공이 있는 이방원 중에서 세자를 정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원은
위기의 순간 발빠른 대처로 가족들 지켜냈고 과감하게 정몽주 제거했고 그렇죠. 자 이러면서 이 조선 건국에 큰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당시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이방원은 당연히 예. 1등 세자. 세자 영순이었습니다. 에이, 그럼. 자 그렇다면 이 신하들의 의견을 들은 이 이성기 반응은 어땠을까요? 뭐 이견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물어봤으니까. 근데 신하들의 말에 이성계의 표정이 썩 좋지 않습니다. 뭐지? 아, 아직 남아있구나. 아, 마음속에. 정몽주. 이성계는 여전히 정몽주. 정몽주를 죽인 이방원이 탐탁지 않았거든요. 아하. 진짜. 아유, 왜? 근데 그 순간 문 밖에서 이성계와 신하들을 깜짝 놀라게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문 밖에서 들린 소리는 신덕왕후의 통곡 소리였습니다. 왜요? 신덕왕후 입장에서 보면 20년 넘게 이성계를 보필하면서 조선 건국에도 애썼는데 신하들이 지금 죄다 첫째 부인이 낳은 아들만 얘기하니까 아니 왜 내 아들은 얘기 안 해? 자신의 그 존재감을 드러낸 거예요. 아이고. 사실 이성계도 그녀의 아들을 세자로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랬구나. 지금 이 장성한 아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12살 이방번, 11살 이방석 둘 중에 한 명을 세자로 삼으려 했던 거예요. 이때 신하들의 선택은 누구였을까? 첫째. 첫째. 이제 그런데요, 놀랍게도 신하들은 신덕왕후의 첫째 아들 이방번이 아니라 둘째 이방석을 선택하네요. 왜 그랬지? 영특했나? 자, 우선 첫째 이방번은요, 성격이 경솔하고 게다가 파위시켰던 고려 공양왕의 조카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세 나라의 세자가 고려 왕의 조카 사이다? 이거는 너무 큰 결격 사유죠. 그래서 이성계와 신하들은 신덕왕후의 둘째 아들 11살 이방석을 조선 최초의 세자로 책봉한 겁니다. 택봉이 됐네요? 네, 교수님, 그럼 신덕왕후가 이 개입을 해서 세자를 바꿔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 밖에서 신덕왕후가 울었다는 이야기는 야사 열려실 기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원에 대한 이성계의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신덕왕후는 이성계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이유로 신덕왕후의 아들을 세자로 세웠을 거라 생각됩니다. 한때 이성계를 왕으로 만든다라는 공동 목표를 가졌던 신덕왕후와 이방원. 하지만 이제 신덕왕후는 내 아들을 왕으로 만든다라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한 겁니다. 아, 목표가 달라졌구나. 그렇죠. (1396년 8월의) 어느 날 이방원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방원의 강력한 라이벌 신덕왕후가 조선 개국 4년 만에 병에 걸려 죽은 겁니다. 예, 지금 한참 지금 막 불 붙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방원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신덕왕후가 세상을 떠나니까 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두 라이벌의 대결 끝난 걸까요? 예. 하지만 신덕왕후가 죽었다고 해서 이 어머니 아들 간의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신덕왕후의 정치적 파트너 누구? 정도전. 정도전. 이 정도전 일파가 이방원을 계속 압박하고 있었거든요. 정도전 일파가 이방원에게 날린 강력한 한방, 그건 바로 사병 혁파였습니다. 아, 이방원으로서는 자신을 방어할 마지막 수단을 이런 거죠. 잃은 거죠. 빼앗긴 거죠. 오히려 왕비가 죽었기 때문에 더 세자의 후견인이 된 정도전 일파는 이방원을 더 강력하게 올가맨 겁니다. 이 말은 즉 때는 1398년 8월 26일 저녁 7시 이방원을 비롯한 형제들이 궁궐의 서쪽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성계의 병세가 심각하다는 소식에 급히 궁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때 한 사람이 형제들을 불러 모읍니다. 임금의 병세가 좋지 않으니까 어서 왕이 있는 곳으로 갑시다. 단 하인들은 제외하고 왕자들만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랬지? 뭔가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네. 네. 게다가 원래 밤이면 궁궐 문 앞에 이 불을 밝혀놓는데 오늘따라 불을 하나도 켜지 않아서 궁궐 분위기마저 심상치 않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왕자들을 감싸는 와중에 이방원은 생각이 잠깁니다. 사실 궁궐에 오기 전에 아주 이상한 그러나 너무 충격적인 첩보를 들은 게 있거든요. 그렇구나. 바로 신덕 왕후의 유지를 이은 정도전 일파가 세자 이방석을 위해 이방원과 다른 왕자들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세자를 지키려고 이방원이랑 다른 왕자 전부 다. 그렇죠. 자, 위험한 순간임을 직감한 이방원은 슬쩍 무리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향하죠. 화장실로 도피해야 할 만큼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방원은 궁 안으로 들어오라는 명을 거역하고 형제들과 함께 궁궐에서 탈출하기로 하죠.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부하 장수들과 합류합니다. 자, 그 이방원이 향한 곳, 그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정도전? 맞습니다. 바로 음모의 근원지 정도전 일파가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밤 10시 어둠이 깊게 내려앉은 시각 이방원의 신호가 떨어지고 병사들은 행동을 개시합니다. 어떡해. 숙부님, 접니다. 어떡해. 신덕왕후의 아들을 세자로 앉히고 재상 중심의 나라를 꿈꿨던 정도전. 그의 인생은 이렇게 이방원에 의해서 막을 내립니다. 왕자들을 해치려 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정도전이랑 그 일파들은 이방원이랑 왕자들을 정말로 죽이려고 했었나요? 실록이나 연려실 기술 등 조선 시기의 관찬과 사찬 기록에서는 정도전 등 개국공신들이 먼저 왕자들을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몄다라고 승자인 이방원의 입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일 정도전은 호위병도 없이 남은의 첩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도전이 이방원을 공격하려고 했다는 건 실록과는 다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방원은 기세를 이어나가서 형 이방과를 조선의 2대 왕 정종으로 세우죠. 그리고 정종은 즉위 2년 뒤 동생 이방원에게 왕위를 넘겨줍니다. 드디어 이방원이 왕좌를 거머쥐고 34살의 나이로 조선의 3대 왕 태종으로 등극하게 된 겁니다. 드디어 조선의 왕이 된 이방원. 여러분 이방원이라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결국엔 내가 이겼다. 내가 승자다.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방원이었으면은 신덕왕후가 있을 때 이런 걸 보여줬어야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나를 왕위에 안 올려서 이렇게 피를 보게 했을까, 조금 더 원망이 아직 짙게 남아있지 않았을까. 신덕왕후의 그늘을 다 걷어내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믿었을 태종 이방원. 그런데 얼마 뒤 안변부사 조사의 등이 군사를 일으켜 강 씨를 위하여 원수를 갚고자 한 것이었다. 반란의 명분은 강 씨의 원수를 갚겠다. 여기서 말하는 강 씨 누구다? 신덕왕후. 이방원은 죽은 신덕왕후의 귀신이 자신을 영원히 올가매는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끝나질 않아. 아, 쉽지 않네요, 왕이 돼도. 1408년 6월 조선을 건국한 왕 태조 이성계가 세상을 떠나자 이방원은 신덕왕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섭니다. 신덕왕후의 무덤을 파묘하라. 자, 신덕왕후의 무덤이 어디 있다 그랬죠? 궁 근처에. 네, 맞습니다. 궁궐 가까이 있던 신덕왕후의 무덤을 도성에서 안양에서 먼
산기슭으로 이장시켜 버리라고 명을 내린 겁니다. 게다가 이때 이방원은요, 파묘보다 더 충격적인 지시를 또 내려요. 뭘까? 그 봉부는 잡취를 없애어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게 하는 것이 좋겠으며 서기는 땅을 파고 묻는 것이 좋겠다. 자, 신덕왕후 무덤에서 봉긋하게 솟은 봉분을 파헤쳐서 사람들이 무덤인지 알아볼 수도 없게 하고 왕실의 무덤이라는 걸 나타내는 석상, 그런 석상까지 다 파묻어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1416년 8월 어느덧 50살이 된 이방원은 죽은 지 20년이 지난 신덕왕후를 떠올리면서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정릉이 내게 조금도 의의가 없었다. 정릉은 신덕왕후의 무덤 이름입니다. 아직도 뭐가 남아있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신덕왕후는 내게 조금도 은혜와 의리가 없었다. 그러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50살이 되었지만 이방원의 그 마음속 뿌리 깊게 새겨진 그 신덕왕후에 대한 원망은요, 전혀 지워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20년이 지났는데도. 너무 믿고 있던 사람이 배신을 해서 맞아요. 그게 큰 것 같아요. 내 편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한 모습을 보면서 그 복수를 위해서 청춘을 다 바쳤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요. 8살의 어린 이방원을 물심 양면 뒷바라지하며 키운 신덕왕후, 그리고 그에 부응하듯 과거의 급제에 출세길을 달리고 가족까지 구한 아들 이방원, 두 사람은 희로애락을 함께한 완벽한 가족이었지만 공동의 목표인 조선 건국과 동시에 칼을 겨눈 모자 사이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피로 물든 가족사에 진정한 승리자가 존재할까요? 결국 승자는 없는 것 같아요. 패배자만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무엇을 위한 싸움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